제 발표는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도입부라고 할까요? 좀 이쪽에 서론적이고 총론적인 좀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세세하고 날카로운 평가는 아마 강론에서 맡아줄 토론자이면서 동시에 발제자인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취지가 도정평가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그 공과를 따지는 자리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호불호를 떠나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의 장, 공론화의 장을 좀 마련하겠다는 게 저희 정책연구센터에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의 자리가 충북도정이 나가고 있는 방향과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좀 진지한 토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히자면, 제가 묘하게 충북 참여연대에서 이시종 지사 때서부터 도정평가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 발표를. 그때는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했었고 한범덕 시장 때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잘잘못을 따지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하고 가라는 게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6대4냐 5대5냐 7대3이냐 이 비율의 문제였고 근거의 문제였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가 많고 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적이 있었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자괴감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긍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었는데 대단히 발굴하기 어려워서 좀 인색한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지방 권력이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도지사, 단체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의 의회라는 게 때때로 로컬이나 카운티의 의원들이 힘을 갖고 있는 의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권, 특히 한국은 강시장형 의회라고 해서 시장, 도지사, 단체장들이 압도적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중앙하고 지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장은 청주시의 권력의 서열에 제일 위에 있고 도지사는 충북도의 권력 서열에 가장 위에 있지만 중앙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중앙 권력에 비해서는 좀 예속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의례지에 있다, 또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한국의 지방 권력이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행위자는 시장하고 도지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평가의 배경 및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서부터는 강론입니다. 요 근거는 한국 갤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매달, 월, 분기별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예외 없는 낙제점을 받았다. 그리고 전임 도지사하고 비교해 볼 때 구간이 명간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표를 보시는 방식은 지금 칼라가 아니라 흑백이라서 좀 보시기 좀 나쁜데 맨 상위에 있는 것이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이거는
2019년 상반기에서부터 23년 하반기까지 살펴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긍정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네트 스코어라는 게 이제 긍정에서 부정을 뺀 값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놀랄 정도로 중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2023 상반기하고 2023 하반기. 지금 갤럽이 지금 7월 2일자로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 2024년 1월서부터 6월까지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네트 스코어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그 오송 참사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지도가 폭락하는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들 민선 7기 이시종 지사에 비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30%가 감소하였고 부정평가는 20-30%가 증가했다. 특히 오송 참사 이후 2023년 하반기 평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였다. 이거 전국적으로 충북 도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평가가로 내려가는 현상은 주목할 점은 도민들 사이의 부정평가가 성, 연령, 직업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 3페이지 표의 하단을 보시면 성별, 연령별, 직업별, 성향별, 그다음에 대통령 직무 평가를 하는 여부, 정치적 관심층에 따라서 이렇게 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지지층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고조가 높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평가는 전 연령, 전 계층, 전 성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신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수준이었으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장하고의 비교 16위, 17위 우리가 통상 16개, 17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낮다. 근데 뭐 우리 뭐 충북 일보라든지 충북 매체에서도 이거는 많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상한 거는 우리 대통령하고 도지사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게 국정지 지도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 왜 그럴까를 반성을 하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들, 뭐 인사를 교체한다든지 정무 라인을 고쳐한다든지 아니면은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자성의 길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거의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계속 높게 나타나는 몇 가지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충남의 김태흠 지사도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 김영록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5페이지는 너무 그 갤럽 조사만 갖고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또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리얼미터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2024년 4월에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이게 또 리얼미터 또 재미있는 게 긍정평가 일반지수, 정당지표 상대지수, 지지 확대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없어요. 우리 충북도지사 평가는. 왜냐면 리얼미터는 재미있는 게 2022년 7월 이후 2년 전서부터 그 전에는 전체를 공개를 했는데 이때서부터 한 2년 전서부터 1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만 공개하고 중하위권은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충북도지사가 어떤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약진을 하고 어떤 지수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추이를 좀 알고 싶은데 뭐 그쪽에 요청하면 줄래나? 아무튼 저희는 지금 리얼미터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즉 11위 이하에 지금 2년 내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리얼미터 두 군데에서 지난 2년 동안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공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전국적 단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KBS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2022년 12월 이게 올 2024년 1월에 KBS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나타났냐를 보면 긍정은 44에서 39로 떨어졌고 부정이 37에서 48로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갤럽, 리얼미터, KBS 모든 조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10이냐 20이냐의 폭의 차이고 부정평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긍정평가에서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추진 같은 것들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뒷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뭐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민들이 상당수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력 그리고 담보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민과의 소통 능력은 작년까지 잘했다라는 것과 도민과의 소통 부족이 가장 못했다는 것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NS라든지 이런 옛날 이시종 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층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한 시도들은 좋았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그런 것들이 설화로 나타나거나 좀 덜 익은 정책이나 인사발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유인하는 또 효과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소통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2년차에 들어 연이은 구설과 개인 신상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포인트 때문에 국정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말실수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국정 의제 아젠다 같은 것들이 토론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주변적인 것들이 언론의 이슈가 되는 것. 이게 대한민국 국정과 충북 도정이 갖고 있는 불행한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 비춰진 충북도지사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환 리스크라는 단어들 같은 것들이 도이고, 그 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잊혀지고 있다. 이건 아마 기사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냐면 반등김이 없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평가. 그러니까 갤럽에서도 그렇고 리얼미터에서도 그렇고 김영환 지사의 역할이나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부분은 이제 그 도정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평가였다고 한다면 공약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8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매니페스토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비교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충청북도청의 홈페이지에서는 자체 공약 이행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쪽 맨 상단에 있는 표, 다른 지역은 보류나 폐기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충북도에서는 이게 100대 공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건도 보류와 폐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다라고 충북도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료 이행된 공약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단지 충청북도 자체에서도 지지 또는 부진 공약으로 9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 13번서부터 68번까지 있는 공약의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상대적으로 문화나 환경 공약, 경제 같은 것보다는 문화와 환경 공약들이 지연 또는 부진 항목으로 분류된 건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명 관계상 그 100대 공약을 다 수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분야별로 20대 공약을 해놓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9쪽서부터는 이제 매니페스토의 평가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실행, 담보, 이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9쪽에 보면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종합이 있고, 이 종합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요 세 가지 점에서 83점 이상을 받은 SA 등급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충북은 여기에도 없고, 세 개의 분야 각각에서도 충북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빠져 있는 게 참 많네요. 충북은 10쪽이 이제 재정 확보율입니다. 예,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총괄이고요. 10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확보 비율이 18.06%고 충북이 18.74니까 전국 평균 정도에 근접해 있다라고, 그러니까 재정의 확보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논쟁의 지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내용이 10쪽 하단에 제가 충북의 당초 2022년 전체 재정계획과 구성비율을 비교해보면 시도비 비율은 13.65%, 시군구 비율은 13.56%포인트, 민간 조달이 13.6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비 비율은 9.05%, 한 10%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정부의 그 조세가 좀 안 거치고 있고, 2023년, 24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줄 수 있는 재원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에 지금 국비 확보에 좀 빨간불이 켜져 있고, 이것을 민간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거쳐서 매칭 형태로 간다든지 쥐어짜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조력은 줄어들고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될 자체 재원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11쪽에 써 있지만 그 표 두 개를 보시면 위의 표가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입니다. 이게 이 조 단위의 재정이 필요한 것들이죠. 이게 지금 8번, 10번, 11번, 14번이
그러니까 조단위가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이 재정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4개가 충북 겁니다. 30개 중에 4개면 충북이 뭐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13.3%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충북 동부축이라든지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척도, 이게 도민의 관심사가 가장 큰 공약들인데 조단위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확보 재정이 없다. 이게 빌공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 하단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150개 사업. 이게 매니페스토에 들어간 150개 사업의 명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충북계 20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건 중에서 충북이 20개. 이게 작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라든지 재령, 전국에서 우리가 13.3%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89번, 90번 뭐 충북 일자리 지원센터, AI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청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굉장히 이게 스포츠 문화 컴플렉스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게 돼야지, 가령 91번 이런 게 돼야지 유현진 경기도 1년에 한 10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 경기 청주에서 6개밖에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거. 그렇다. 그래서 주요 대형 사업의 낮은 재정 확보율, 이게 저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우리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선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물론 탄핵이나 뭐 그렇다고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 소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평화로운 방식인 선거를 통해야 되는데, 좀 저는 김영환 도지사께서 좀 진지하게 성찰, 반성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 김영환 지사는 민선 8기의 도정 2년을 맞아 먼저 진솔한 반성과 쇄신의 각오를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거의 저는 이 불신임 수준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말실수, 섣부른 정책, 인사의 남발 등으로 인한 그간의 혼선과 실책을 야당의 공세나 홍보의 부족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도지사가 먼저 그간의 다양한 비판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에 임할 것을 도민과 언론에 밝히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와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 2주년 취임 자리 때 좀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둘째, 도정 쇄신의 출발은 오송 참사 1주년을 맞아 도지사가 직접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세월호 때 지금 이제 국힘의 전신인 해수부 장관이 그래도 유가족들하고 같이 체육관에 머무면서 소통하려고 노려줬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하고 해수부 장관을 따로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 청주시장도 충북도지사도 그에 버금가는 자세들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7월 15일이면은 그날이 오는데 그 전에 조금 더 그런 진지한 자세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번이 이제 도민의 관심이 큰 민생 공약 이행에 역점을 둠으로써 책임 정치와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민이 기대했던 뭐 중부내륙 특별법이라든지 충북 레이크파크 뭐 이것도 논란은 있지만 도지사가 약속을 한 공약이고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행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지금 충북도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민과의 소통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뭐 집무실 축소, SNS 활성화, 뭐 주차장 없는 도청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지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다 보면 도청 주변에 그 백년구루 나무 훼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왜 충북도정은 중앙 언론에 노출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일로 나오는 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충북 뉴스 보면은 강력범죄 뭐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 충북도청의 그 100년짜리 나무 베는 거 아니면 도지사의 친일 발언 말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고 자주 나타난다. 이게 도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도민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내용 찾아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공만 배심원단을 못 모아서 그런지 22기 시군에서 추천해주는 인사들이 더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배심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점이 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충청, 대전, 세종, 메가시티 등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촌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최근에 그 홍지사 때문에 그 대구 경북 통합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 통합이 빨리 좀 갈 것 같아요. 부울경도 초강력 통합 문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 지역에서 충청, 대전, 세종, 메가시티 이야기들은 잘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히 충북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계속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모적인 언쟁이 쌓이면서 이런 의미 있는 거대 담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화가 잘 안 되는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차원에서 야당과의 거버넌스 수립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지난 22대 총선을 계기로 이걸 뭐 충청북도에 제안하자면 그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분포만으로 볼 때는 분전정부 그러니까 도지사는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의 다수 당적은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충북의 현안 산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특히 그 야당 소속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시정이나 도정을 추진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의원, 도의원 간의 협력, 소통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정무 체계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좀 회의적이고 그런 점에서 정무 체계 전반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